배운 거랑 오늘 배운 거 합친 겁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1번 보면 당군함검이 건국한 우리 민족 최초 국가는 고조선이다. 틀렸죠? 뭐 틀렸어요? 책이 틀렸죠? 삼국 유사로 바꿔주셔야 되고 3국 유사로 바꿔주셔야 되고 2번 제왕운기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남 세종실록 지리지 동그라미에요. 나중에 오시라 그랬죠 제가. 특히 이 책들은 다 얘기를 해줍니다. 조선시대 가면요. 고려 조선 가면 다 공부하셔야 되는 책들이에요. 전부 다 어차피. 그 다음에 3번 자 초기 고조선의 세력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은 세영동검이고 후기 고조선은 비파영동검이다. 반대로 됐죠? 그래서 X예요. 이거 나온 적이 있었어요. 3번에 X. 반대로 했어요. 초기와 후기가 반대로 바뀐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4번 이거는 제가 낼 거 없어서 그냥 넣은 거예요. 안 해도 돼요 그냥. 막 생각했는데 할 게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고조선의 통치 이념이 홍익인간 사상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했죠. 이 이롭게 한다는 건 뭐였죠? 지배하고자 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근대적 의미에서 민주주의라는 거는요 뭐냐면 국민들이 직접 뭐예요? 선출자를 뽑는 걸 말하죠. 그냥 그거와 관련이 없죠. 지금 이거 완전 계급사회잖아요. 그래서 4번에 X입니다. 5번 기원전 3세기경 고조선은 부왕, 준왕 등의 왕이 셌습니다. 상대붕 장군의 관직을 설치했었다. 맞아요. 4에서 3세기경 했었죠. 자, 6번 기원전 2세기경 고조선은 연나라 징계의 침입으로 요동의 일부를 상실했다. X죠. 세기가 틀린 거예요. 몇 세기예요? 3세기예요. 3세기. 기원전 2세기면 위만조선의 성립과 위만조선의 멸망까지예요. 그래서 6번에 X입니다. 7번 위만조선 때 한반도의 최초 철기 유입 틀렸죠? 최초 철기 유입은 언제죠? BC 5세기였죠? 그럼 뭐라 바꾸셔야 돼? 최초가 아니고 그냥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표현을 쓰시면 돼요. 뭐 본격적 이런 말 쓰시면 돼요. 본격적. 그래서 7번에 X입니다. 8번 부여의 제천행사 연고는 12월이었죠? 자, 수렵사의 전통도 보여준다. 맞죠? 동그라미고요. 3화는 재정일치를 알 수 있는 소도가 존재한다. 틀렸죠? 정분리라 했습니다. 10번 고구려에서는 제천행사 기간 동안에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토의하거나 죄인을 재판을 풀어주었다. 틀렸죠? 고구려에서는 여러분 뭘 열어서 했어요? 제거회의를 열어서 했잖아. 그럼 이거는 무슨 나라냐면요 부여예요. 부여. 부여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10번에 X입니다. 자 11번 자 고조선은 원래 처음에 어느 지방이 중심지였어요? 한반도 아니에요? 요령이에요? 요령, 그쵸? 고조선은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한반도까지 세력을 확대했었다. 기원전 194년 기원전 2세기예요. 2세기 무슨 조선? 위만조선이 성립되었고 자 철기 문화를 본격 수용하여 성장했다가 자 무슨 무역하다가 망했어요? 중개무역을 독점하다 한과 갈등이 발생하여 멸망하였죠. 중개무역. 자 12번 오부족 연맹왕국으로 마가오가 저가 구가는 어느 나라에 대해요? 부여는 그쵸? 그리고 이런 정치 형태를 뭐라 그랬어요? 사출도라고 했었죠. 사출도라는 특징이 있었다. 13번 옥전은 읍군과 삼로 그쵸? 응삼 이렇게 요랬죠. 읍군과 삼로. 다스리는 군장국가로 자 일종의 매매혼이 뭐라 했죠 여러분들? 돈 주고 데려가는 거? 자 민며느리제죠. 민며느리제와 자 가족 공동무덤이 존재했다. 14번 동해는 각 부족 간 경계를 구분하는 게 뭐였어요? 치안제도, 책화, 치읓 들어가잖아. 그렇게 그냥 외워버려요. 그 다음에 10월에 제천행사 동맹이었고요. 미안합니다. 무천이라고 했죠. 무천이 존재했다. 자 15번 부여와 고구려에서는 절도죄에 대해서 어떤 법? 12배 배상이 뭐예요? 일책 12법이었죠. 일책 12법을 적용하였다. 자 16번 고구려는 10월에 제천행사를 뭐라 해요? 동맹이라 하고요. 제사 장소 어디였죠? 동쪽 국가의 큰 굴? 국동대혈이라 했죠. 국동대혈이 존재했다. 자, 토지비옥, 해산물 풍부, 방직기술이 발달했고 특산물로는 당군과 하마, 반어피 등이 유명한 나라는 어디예요? 동해이죠. 자, 김제벽골제는 우리나라 최초 저수지다. 저수지는 어느 나라? 사만이었죠. 사만. 저 18번에 사만. 자 19번 그 나라는 철이 많이 나는데 철을 가지고 마치 중국의 돈을 가지고 쓰다 한다. 이 쇠는 낭랑 대방으로 공급하기도 한다. 철이 많이 나는 곳이 사만 중에 어디예요? 변안이죠. 그쵸 변안. 자 20번 마한의 목지궁은 한강에 성장한 이후 온조와 결합해서 뭐가 돼요? 백제로. 진안의 사로국은 나중에 신라로. 변안의 구야국은 나중에 가야 연맹체로 발전하게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총 2장 나왔고요, 일단. 자, 다음 주 화요일 날은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테스트지 한 장 이제 하는데 그 한 장은 여기 2개 범위예요. 요 2개 합친 범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몇 한국 사회 바른 이해부터 여기까지요. 3한때까지. 또 테스트지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나가요, 여러분들이. 나가면 이제 다음 주에 한 장이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고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정치와 경제 배우고 사회 파트, 문화 파트 이렇게 배운다 그랬죠. 그러면 고대 정치 경제 한 장 보고요. 고대 사회 문화 묶어서 또 한 장 배워요. 한 장 테스트 봐요. 그 다음에 묶어서 또 한 장 또 가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여러분 몇 장씩 하는 거예요. 3장씩, 3장씩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고대 3장, 중세 3장, 근세 3장, 조선 후기, 근대 태동기 3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자 쭉쭉쭉 나갑니다. 그러면 근현대사는 테스트지는 단과에서 주는 거예요. 9장. 근대사 3장, 현대사 3장, 일제사 3장. 이렇게. 그래서 단과에서 주고요. 하여튼 테스트지 잘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많이 나왔으니까 테스트지에서도. 자, 아무튼 그 얘기는 수업 끝날 때 또 다음 주 볼 거 다시 얘기해주고 여러분 까먹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37쪽의 고대사입니다. 37쪽의 고대사예요. 고대사. 자, 일단 삼국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밑에 있는 표 보입니까? 표. 고대 국가의 형성이라고 있죠. 그래서 말 잘렸네. 그냥 왕국이라고 써있죠, 여러분들. 표에. 연맹 왕국이에요. 연맹자가 빠진 거예요. 연맹 왕국. 그러면 연맹 왕국과 중앙 집권 국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거 이제 보는 거예요. 그거. 자, 이거는 좀 얘기를 해줄게요. 칠판 보세요. 표로 봐도 되고 일단은 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연맹 왕국과 자, 일부 국가들은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로 변신을 합니다. 자, 어떤 나라가 변신해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3개가 변신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고구려는 그러니까 원래 연맹왕국이었죠? 이건 이제 변신한 거고요. 또 마하는 여러분 온조와 결합해서 백제로 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진화는 나중에 신라로 하여 하여튼 이렇게 변해갔다는 거예요. 중앙집권적 국가. 그러면 이제 뭘 알아야 돼요? 차이점 알아야겠죠? 요거와 요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봅니다. 자, 일단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요겁니다, 여러분들. 왕권에 강합니다. 거의 요거에 초점을 다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왕이 강해지는 거예요. 왕이. 아까 연맹왕국은 왕이 강했어요, 약했어요? 약했죠. 그치? 약했죠. 근데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는 강해져요. 그러면 강해지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보입니다, 여러분들. 왕이 세습제가 법적으로 채택이 돼요. 공식적으로 채택이 됐다는 거예요. 왕이 세습제가. 그럼 왕이 세습제가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는데, 자, 어떻게 채택되냐면, 일단, 원래는 여러분들 여러 부족이 어때요? 돌아가면서 제가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치? 이제 어디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왕이? 한 부족에서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부족보다 한 부족이 이제 강력해졌기 때문에, 한 부족에서만 이제 왕이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한 부족 내에서 처음에는 보통 100%는 아니지만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상속해 나갑니다.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상속하게 나가요. 자, 이후에는요. 그쵸. 부자 상속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저 자식들이 직계 혈통들이 이어받는 거죠. 이건 반계잖아요. 이건 직계잖아요. 그쵸? 반계 직계 다 알죠?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면. 상식이에요. 형제들이 돌아간 건 반계, 그죠? 요거는 이제 직계죠. 밑으로 이제 이어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자 상속으로 넘어가게 돼요. 됐나요? 자, 이게 첫 번째 채택되는 게 이제 여러분 중앙집권 고대국가의 연맹왕국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왕위 세습제라면 두 번째는 요런 걸 반포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율령 반포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 율령 반포. 자, 율령이라는 거는 이제 공식적인 이제 법의 행정법과 형법을 말해요. 행정법과 형법. 자, 율령이라는 건 행정법과 형법인데 여기서 행정법이라는 건 이걸 말합니다. 이걸 말해요. 바로 관등제와 관복제를 의미해요. 공복제라 하기도 하고요.
공복제, 관등, 관복제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잘 봐요. 왕이 이제 강력해지니까 주위 군장들 있죠. 얘네들을 억제하기 시작해요. 억제하기 시작해요. 내 밑으로 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장들이 왕 밑으로 쫙 깔아질 거 아니에요. 원래 왕과 대등했는데. 그러면 잘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왕이 강력해지니까 이 기존의 군장들이 왕 밑에 귀족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기존의 군장들은 서열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걔들의 뭘 마련해줘야겠어요? 등급을 마련해줘야겠죠. 그치? 그러면 관등제는 뭐예요? 관리의 등급 아니에요. 그쵸? 고구려는 10여 관등, 백제는 16관등, 신라는 17관등. 이거 다 배워야 돼. 알겠죠? 자, 그렇게 이 서열들을 쫙 깔아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건 왕이 세지면서 군장이 왕 밑으로 편입되면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등급만 만들어주면 안 되고 뭐도 만들어줘야 돼요? 복색도 지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극 보면 어때요? 신하들이 입는 색깔 다 다르죠.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다 다르죠. 그쵸? 아무 생각 없이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다 서열이에요. 서열. 보통 빨간색이 어때요? 최고봉이지? 거의 최고봉이에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관복제, 관등제, 관복제가 여러분들 율령반포다. 알겠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형법입니다. 형법. 각 나라별로 형법들이 제정이 됩니다. 왜요? 당연하죠. 이제 귀족이 됐으니까 얘들이 이제 반역을 저지르거나 이제 뭔가 왕의 계긴 뭐 해야겠어요?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제 법도 만들어진 게 율령입니다. 됐나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율령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율령을 반포하면 자, 군장들이 왕 밑에 귀족으로 깔려졌다는 거야. 그러면 기존 군장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 스스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죠. 이 군대를 직접 누가 다 지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왕이 직접 다 지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율령 반포한 이후에는 그 나라는 항상 뭘 맞이하게 될까요? 활발한 정복 활동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율령 반포 이후에는 무조건 그 나라는 뭘 맞이하냐? 전성기를 항상 맞이합니다. 이거 꼭 알아두면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기 편해요. 예를 들어 보통 시험 문제는 전성기별로 시험이 많이 나거든요. 고구려는 이따 배우지만 소수리망이라는 왕이 율령을 반포해요. 그 다음 무슨 왕인지 알아요? 흔히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광개토대왕이에요. 장수왕. 이런 왕들이 광활한 영토를 차지해요. 오케이? 왜 할 수 있다고요? 군대 동원하기 편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고이왕이라는 왕이 이걸 반포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이 근초고왕이에요. 드라마도 있죠. 근초고왕. 그래서 백제가 그때 굉장히 큰 영토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법흥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법흥왕. 그 사람이 율령을 반포해요. 그 다음 왕이 신라의 유명한 진흥왕이라는 왕이에요. 그 사람이 전성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율령 반포하면 그 다음 왕은 전성기예요. 무조건.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율령 반포 시기는 반드시 알아야 돼. 왜요? 시험 출제자도 그걸 의도해서 많이 내거든요. 됐나요? 율령 반포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이걸 의도해서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성기하고 전후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강사가 율령 반포 법흥화 이딴 식으로 말하면 안 돼. 그 의미를 알려줘야죠. 응? 왜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지금 중앙에 있던 군장들이나 지방에 있던 군장들이나 아무튼 왕 밑에 다 관리로 편입이 됐어요. 오케이? 그럼 지방은 지금 어때요?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방에 뭘 파견해야 돼요? 왕의 대리인을 파견해야 돼요. 그래서 최초로 뭐가 파견되기 시작할까요? 지방에. 자, 지방관이 최초로 파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방관은 누구의 대리인? 왕의 대리인이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방관을 파견할 때 뭐도 같이 딸려서 보낼까요? 지방에서 반란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군대까지 같이 딸려서 보낸 거예요. 오케이? 군대까지. 그러면 지방관은 행정관이자 뭐예요? 군지휘관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행정관이자 군지휘관이에요. 그래서 군사권, 그 다음에 행정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됐나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세 개가 다 무슨 의미라고요? 왕권 강화라고요. 됐나요? 오케이? 그럼 연명왕 때는 이게 보인다는 거 안 보인다는 거예요? 대체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민간 신앙들을 다 있었죠. 맞잖아. 각 부족들은 각 토템이라 해가지고 이 부족에 알맞는 여러 가지 민간 신앙들이 많이 있었죠. 그치? 그럼 왕이 이제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다 개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또 무슨 작업을 해야 될까요? 각 부족장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하나로 통합해야 돼요. 하나의 신앙만 믿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의 신앙만 믿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신앙은 뭐가 필요해요? 왕권을 상징하는 신앙이 필요할 거예요. 마침 중국에 인도 거쳐서 중국에 들어온 왕권을 상징하는 종교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게 뭘까요? 원래는 아니지만 원래는 그러려고 만든 종교는 아니지만 그쵸? 불교라는 게 중국에서 유행해요. 불교. 당시 여러분 불교는 중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유행하냐면 왕권의 강화를 의미로 불교가 유행합니다. 중국에서. 당시 여러분 중국에서 불상들 이 시기 만들어진 불상은 불상 얼굴하고 그 당시 왕왕 얼굴하고 같아요.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걸 무슨 사상이냐면요. 왕, 즉, 불, 사상이라 그래요. 왕즉불 사상. 여러분들이 우리 고대 때부터 이제 불교가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중요한 종교가 돼요. 쭉 가거든요. 조선 이전까지. 조선이 조금 쇠퇴하고요. 자, 아무튼 왕이 곧 뭐라는 사상이에요? 부처다라는 사상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거는 일반 민간 신앙보다는 좀 고등 종교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유입해서 불교로 인해서 뭐 하려고 한 거야? 각 부족들 간의 사상을 통합시키려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들이나 그쵸? 귀족들이나 백성들하고는 불교를 믿게 하는 건 곧 누구를 믿게 하는 거예요? 저 왕을 믿게 하는 그런 효과를 하기 위해서 불교를 수용하기 시작해요. 됐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럼 불교도 뭐하고 좀 의미해요? 뭐하고 의미가 비슷해요? 왕권 강화의 의미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됐죠? 그래서 중앙집권 고대 국가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다 알겠어요. 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가 그 내용입니다. 표 넘기세요. 다 알겠으니까 넘깁니다. 자, 38페이지 올라가면요. 좀 빠진 것만 써줄게요. 맨 위에 올라가면 가로 2번에 고대 써주시고요. 38쪽에 맨 위에 가로 2번에 고대 써주시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성립 써주시면 돼요. 가로 2번에 고대 써주시고 동그라미 1번에 성립 써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성립의 두 번째 줄만 밑줄 치세요. 보통 중국 문화에 일찍 접하였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서로 중앙집권 체제가 정비되었다. 무슨 소리예요? 요런 특징들이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시작됐다는 거예요. 고구려, 그 다음 백제, 그 다음 신라 이렇게 시작된데 여기서 여러분 체크할 점은 신라예요. 왜 이렇게 신라는 느려요? 그렇죠? 문물 수용이 느렸죠? 그렇죠? 문물 수용이 늦었죠? 그래서 신라가 조금 늦었답니다. 하지만 신라가 최고되죠. 나중에 최고가 됩니다. 나중에는. 자, 됐나요? 가로 3번 고대 국가의 특성은 요겁니다. 지금 칠판에 있는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전부 다예요. 칠판에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우리 3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봐야죠. 3국의 성립. 3국의 빠졌어요. 3국의. 주말 이용해서 조금 써놔주세요. 여러분 정오표 다 줬죠? 못하겠으면 여러분들이 수업 때 그냥 쓰시고. 자, 가로 1번 고구려부터 봅니다. 여러분 고구려 잘 보세요. 자, 이제 일단 칠판 봅니다. 여러분들. 일단 책은 이따가 접어주고요. 집어주고. 자,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 간단히 뭘 볼 거냐면요. 요거 거예요.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와 그 외에 세워진 발해인데 간단히 틀 만들 거예요. 틀.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각 왕의 업적은 필수예요. 왕의 업적은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외워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기 전에 삼국이 어떻게 대립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 신라가 통일을 했고요. 발해가 세워져. 그것만 큰 틀을 만들어줄게요. 그 안에서 이제 책을 집어줄 거예요. 알겠나요? 잘 봅니다. 특히 처음 하는 사람은 잘 봐야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 고구려가 가장 먼저 뭘 맞아야 중앙집권 고대국가를 가장 먼저 출발해요. 일단 주몽이라는 사람이 고구려를 세웠는데 그때는 여러분 연명 형태였어요. 그러면 이 중앙집권 국가 요 정비를 시작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고구려의 태조왕입니다. 태조왕. 그러니까 원래 시조는 주몽이지만 실질적 시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크게 발전시킨 왕이니까. 태조왕. 알겠나요? 그래서 이 태조왕 때부터 여러분들 고국 원왕이랑 왕 때까지 뭐 하냐면 이때까지 중앙집권 체제를 막 준비해요. 정복 활동도 하면서요. 고구려가 한 요 정도 좀 이렇게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때 크게 타격을 받아요. 고구려 고국원왕 때. 왜 그러냐면 백제 보세요. 백제. 자, 백제가 여러분들 처음부터 배우는 게 처음에 여러분 백제 세운 거 온조라 그랬죠.
온조의 정책에서 공부 안 해도 돼요.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백제는 여러분들 고이왕이랑 왕부터 뭘 시작한 거예요? 고이왕이랑 왕부터. 그쵸? 중앙집권 체제 요 정비를 시작해 나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율령을 반포했어요. 이때. 고이왕 때부터 가장 먼저 율령을 반포했어요. 왜 했어요? 이런 건 물어보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거 다 견해를 모릅니다. 확실한 사실이 없어요. 어쨌든 고이왕이 이때 삼국 중에 가장 먼저 율령을 반포한 거예요. 되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뭘 맞이해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그치? 정복 활동을 가장 먼저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전성기를 가장 먼저 맞이할 수 있던 게 백제입니다. 바로 무슨 왕이 탄생하냐? 근초고 왕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따 지도를 보면 근초고왕 때 여러분 백제 영토가 가장 넓어요. 일단은. 자, 그래서 근초고왕 때 활발한 정복 전쟁으로 누굴 공격한 거예요? 그렇죠. 고구려의 고우건왕을 공격한 거예요. 고구려 평양을 칩니다. 그래서 평양을 쳐가지고 평양에 있던 고우건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죽거든요. 그래서 고우건왕의 업적은 단 하나예요. 그냥 사망이에요. 사망. 그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사망. 오케이? 자, 업적 사망인 사람 좀 2명 더 나와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즉위헌왕이 누구냐면 고구건왕 다음에 즉위헌왕이 누구냐면 자, 소수리망이에요. 소수리망.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처음에 전성기와 조금 잘 나갔던 나라가 일단 누구 나와요? 백제였던 거예요. 백제.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백제가 잘 나갔고 고구려가 좀 타격을 받았던 거죠. 초반에는. 근데 이제 소수리망이 즉위하고 자 체제를 정비해 나가는데 여기서 소수리망 때 여러분들 뭘 하냐면 뭐 불교 수용도 하지만 그건 나중에 봅니다. 자 바로 뭘 발표하냐? 율령 반포를 한단 말이에요. 간단한 틀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리망 때부터 어떻게 돼요? 체제가 정비됐기 때문에 뭐 할 수 있게 됐겠어요? 자, 정복전쟁을 더 활발히 할 수 있게 됐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작한 왕이 누구냐면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바로 광개토 대왕입니다. 광개토 대왕. 알겠나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즉위하고 나서는 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또 누구의 이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자, 백제를 또 치기도 했어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영토를 계속 확장해 나갔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 즉위한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장수왕이에요, 여러분들. 장수왕.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 광개토 대왕은 주로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요. 주로 100%가 아니고. 자, 장수왕은 이제 뭘 준비하냐면 주로 남하하려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남진 정책을 준비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로 보러 가면 자, 아들은 주로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려고 그럽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백제 있죠, 여러분들. 백제 여러분 근초고왕 이후의 왕들이 누구냐면 근초고왕 이후에 이 왕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빼가지고 비유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백제 비유왕. 그 다음에 계로왕이라는 왕이 있고요. 일단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 봅니다. 여러분 신라. 어차피 다 연결시켜 줄 거예요. 신라는 여러분들 가장 늦게 시작해요. 자, 중앙집권 기틀 마련을 가장 늦게 시작해요. 굉장히 늦게 시작합니다. 무슨 왕부터 하냐면 아니다. 이건 이따 얘기해 줄게요. 내물왕이라는 이 시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물왕 때부터 뭐 왕위 세습제 채택하고요. 이런 것들을 정비하기 시작해요. 내물왕 때. 여기까지 됐어요? 자, 내물왕 이후에 이제 무슨 왕이냐면 자, 눌지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자, 이걸 왜 얘기하냐 이겁니다. 잘 봐요. 자, 아까 장수왕이 뭐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장수왕이 주로 남하를 한다 그랬죠, 남하. 그쵸? 이 남진 정책 해가지고 그럼 누구를 본격적으로 치러 가는 거예요? 그쵸? 백제를 본격적으로 치려 그래요. 그래서 실시한 게 뭐냐면 일단 처음으로 시작한 게 뭐냐면 수도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 대동강유역의 평양으로 천도하게 돼요. 원래 고구려 수도가 졸본이었고요. 옆에 국내성으로 갔다가 국내성에서 밑으로 평양으로 쫙 내려온 거예요. 본격적으로 남하 정책을 하려고요. 그러면 이 소식을 딱 접했기 때문에 자, 백제와 신라가 놀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고구려의 평양천도 이후에 백제의 비후왕과 신라의 눌지왕이 둘이 뭐 했을까요? 동맹을 맺게 돼요. 오케이? 이게 몇 차 나제 동맹이냐? 1차
나제 동맹입니다. 1차 나제 동맹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준비하니까 백제하고 신라 사이에 동맹 관계가 체결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요거죠. 처음에는 백제가 가장 전성기를 먼저 차지했잖아요. 그치? 하지만 여러분들 소수리망의 일령반포 이후에는 광개토대왕 장수왕 걸쳐서 누구의 전성기가 온 거예요? 자, 고구려의 전성기가 찾아온 거예요. 오케이? 이게 5세기예요, 5세기. 요거는 4세기고요. 그러니까 4세기 때는 백제의 나라였다면, 백제의 시대였다면 5세기는 고구려의 시대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얘가 이제 팍 내려오려니까 둘이 뭐 한 거야? 동맹을 맺은 거예요. 됐죠? 자, 하지만 동맹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의 장수왕은 백제의 수도를 함락해서 자, 계로왕을 전사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계로왕이 죽은 곳이 아차산성이에요. 서울 가면 여러분 아차산이라고 있어요. 아차산역. 거기 가면 여러분 계로왕 죽은 산성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로왕이 전사하고요. 자, 계로왕 아들이 누구냐면 문주왕이에요. 여러분들 문주왕. 노란색 하겠다. 문주왕. 계로왕 아들이 문주왕이에요. 그러면 수도 한강을 뺏겼어요. 여러분들. 수도가 한강에 시작했거든요. 뺏겼으니까 수도를 어디에 해야 돼요? 옮겨야겠죠. 그쵸? 그래서 문주왕 때 시작한 게 무슨 천도냐면 그쵸? 웅진천도입니다. 웅진천도. 되게 중요해요. 그럼 웅진은 지금 어디냐면 공주입니다. 공주. 그럼 공주 지역 가면 충청도 공주 가면 여러분 백제에 관련 유적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무덤들도 많아요. 왕족 무덤들도. 오케이? 그래서 문주왕 때 급히 웅진으로 도망가서 급히 이제 위기를 보면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문주왕 이후에 백제는 좀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급격히 약간은 쇠퇴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왕이 죽었고요. 그렇죠? 왕권이 강했었는데 죽었으니까 신하들이 좀 가짱키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이때 시기입니다. 공주 시기예요. 됐나요? 됐어요. 자, 한편 신라는요. 직접 타격을 받은 건 없죠. 그렇죠? 조용히 뭘 할까요? 뭐 할까요? 국력 회복하고 국력 강화를 막 해나가는 거예요. 이 딱 구석이 있어가지고 이 둘이 대립하는 과정에서요. 자, 아무튼간에 문주왕은 자 문주왕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누구냐면 동성왕. 문주왕 다음에 동성왕, 그리고 동성왕의 형, 자, 무령왕.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백제 웅진시기예요. 웅진시기. 그러면 문주왕 전에 계로왕부터 고이왕 때까지가 수도가 한성, 한강 일대의 시기예요. 백제는 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수도에 따라 이 정치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오케이? 자, 잘 보세요. 자, 봅니다. 자, 그래서 웅진천도왕이 문주왕이고 문주왕, 동성왕, 무령왕 이 세 왕에 걸쳐서 뭐 할까요? 다시 한번 국력을 회복해 나갔던 거예요. 됐나요? 자, 특히 동성왕 때 한 업적은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바로 2차 나제 동맹이에요. 2차 나제 동맹. 그러니까 신라와의 동맹을 더 공고히 하는 거지. 오케이? 저 고구려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무령왕 때는 완전히 왕권을 회복해 나가요. 그 다음 형 때는요. 됐어요, 여기까지? 네, 됐죠? 자, 한편 여기 봅시다. 잠깐 신라 또 봅시다. 자, 신라 이제 놀지왕, 소지왕 뭐 있는데 그건 제외시키고요. 자, 이렇게 좀 뺄게요. 자, 이렇게 빼면 자, 신라의 지증왕이란 왕이 6세기쯤 이제 즉위를 하거든요. 지증왕. 그리고 지증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버풍왕이란 왕이고요. 이 지증왕 때부터요. 신라가 본격적으로 뭘 완비해 나가냐면 중앙집권 체제를 완벽히 완비해 나가요. 그래서 버풍왕, 아들 버풍왕 때에 이어 중요한 거 뭘 반포할까요? 그렇죠. 이때 율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처음엔 느렸지만 백제와 고구려의 싸움 속에서 가만히 뭘 한 거예요? 중앙집권 체제를 완비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증왕 때 이어서 그 이후로부터는 완비를 해나갑니다. 근데 신라는 좀 야한 나라다, 여러분. 야해요. 그러니까 야하다는 건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예요. 삼국 중에 제일 심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왕권의 상징을 조금 야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궁금한 사람 네이버에 삼국사기 지증왕 치면 나오니까 읽어봐요. 네 입은 말 못하겠고. 자, 그래서 자 지증왕 그 다음에 버풍왕 이어서 왕권 회복해 나가고 자 무슨 왕이 즉위했냐? 진흥왕이라는 버풍왕 아들이 이제 즉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다시 백제 봐요. 자, 백제 봐서 무령왕의 아들 무슨 왕이 즉위하냐? 성왕이 즉위합니다. 무령왕의 아들 성왕이 즉위하게 돼요. 이때가 거의 6세기다, 여러분들. 6세기. 자, 성왕은 여러분들 업적이 요겁니다. 쓰세요.
자, 수도를 또 천도해요. 사비로 천도한다, 여러분들. 사비는 현재 어디냐면 부여입니다. 부여. 저기 북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현재 여러분 충남 부여란 도시 있어요. 충남 부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 백제의 찬란한 문화를 볼 수 있는 도시가 여기예요. 여기 뭐 한국사에 관심 많고 문화재에 관심 많은 사람이 여기 가면 되게 좋은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재밌어요. 관심 없는 사람 가지 마요. 재미없어요. 관심 없는 사람은. 하여튼 부여로 가서 이 사비로 천도하게 돼요. 왜냐면 여기가 더 경제력이 회복할 수 있게 편해요. 평야도 많고요. 용수도 공급이 편리하고요. 또 중국 쪽으로 진출하기도 편리해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국호를 잠깐 바꿔요. 국호를 바꿉니다. 국호를 뭐로 바꾸냐면 남부여로 바꿔요. 남부여. 뭔가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북부여 얘기해줬죠? 그래서 이제 남부여. 백제 국호가 잠깐 남부여로 바뀝니다. 됐나요? 자, 사비천도에서 이제 신라하고 어차피 지금 뭐예요? 동맹 중이죠. 그치? 본격적으로 국력을 둘이 회복했기 때문에 둘이 이제 뭐 할까요? 연합군을 결성하게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한편 그러면 고구려는 어땠냐? 장수왕 이후에, 문짱도 있지만 빼고 일단요. 장수왕 이후에 굉장히 고구려는 6세기 들어가면 침체기입니다. 침체기예요. 왕위 다툼 싸움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보수화되면서 침체기에 굉장히 빠져요. 이때 왕들은 알 필요 없어요. 안 나오니까 시험에. 그래서 굉장히 침체기에 빠진 상태에서 지금 신라와 백제가 뭘 만들었다고요? 연합군을 만든 거예요. 그럼 누굴 쳤겠어요? 그래요. 고구려를 침략한 겁니다. 둘이 연합군이. 됐나요? 자, 둘이 침략해서 고구려가 광활하게 차지하고 있던 영토 대부분을 다 뺏어버려요. 그리고 백제가 뺏겼던 여기 한강 부분 있죠. 이것도 다시 탈취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백제, 신라, 성왕진흥 연합군이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백제는 또 한 번 침체기에 빠져요. 누가 배반했을까요? 앞으로 계속 배반해요. 신라는. 알겠죠? 자, 신라가 계속 배반합니다. 자, 진흥왕이 배반함으로써 이때 여러분 성왕은 회복했던 한강역을 다시 신라한테 뺏긴 거야. 오케이? 뺏겨가지고 성왕이 이를 복수하기 위해서 쳐들어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옥천이에요. 옥천 지역에 이제 관산성이라는 성이 있거든요. 거기서 매복군의 활에 맞아 죽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결국 업적 사망이 또 누구 있어요, 지금? 자, 사망. 그쵸. 진흥왕과의 전투 중에 또 성왕은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진흥왕이 배신함으로써 나제 동맹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때. 그쵸. 깨져버린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결국 여러분들 신라의 진흥왕은 6세기에 이르러 최고의 영토, 최강의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흥왕이 바로 신라의 전성기입니다. 신라의 전성기예요. 신라의 전성기. 그리고 진흥왕이 이렇게 영토 전쟁을 활발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전에 율령반포도 있지만요. 진흥왕 때 공식적으로 완비된 유명한 단체 하나 있어요. 무사를 키우는 단체. 화랑도. 그렇죠. 이런 단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아무튼 간에 잘 보세요. 요약을 합시다. 자, 백제는 처음엔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고구려도 공격해서 왕을 전사시키는 등 어때요? 굉장히 잘 나갔죠. 하지만 고구려가 5세기 때는 어떻습니까? 광개토 장수왕을 거쳐서 백제를 압박함으로써 5세기 때는 고구려의 전성기인 거예요. 됐나요? 자, 신라는 어때요?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백제와 동맹을 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국력을 6세기 정도 후에 거의 완비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진흥왕 때 백제 성왕과 연합해서 누굴 쳐요? 고구려를 쳤지만 얘네가 뭐예요? 배반을 했죠. 그래서 다시 백제는 다시 성왕 이후에 또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4세기는 누구의 전성기? 백제의 전성기. 5세기는요? 고구려 전성기.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예요. 됐죠? 거의 이렇게 전성기별로 시험이 나와요. 풀어보면. 대체적으로요. 자, 그러면 잘 봐요. 자, 그러면 이 침체기 이후에 즉위한 왕이 누구냐면 영왕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영양왕입니다. 영양왕. 자, 다른 색깔로 쓸게요. 영양왕. 영양왕. 자, 침체기 이후에 고구려의 즉위한 왕은 영양왕이고요. 그 다음에 백제 성왕 이후에 침체기에 빠졌다가 즉위한 왕은 백제 무왕입니다. 무왕. 그 다음에 신라는 진흥왕 이후에 진평왕이라는 왕이 즉위하게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자, 이게 6세기 말에서 7세기입니다. 7세기.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전성기 이제 새 나라 좀 봤어요. 벗고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중국 역사예요. 중국 역사. 여기다 쓸게요. 자, 중국 역사 여러분 또 알아야 돼요. 중국 역사. 우리 중국 역사 어디까지 봤어요, 여러분들? 중국 한까지 봤죠. 한. 저 위만조선 멸망시킨 한까지 봤어요. 중국 한. 이거는 다 연결시켜서 공부하셔야 돼요. 해줄 거예요. 자, 중국 한은 여러분들 한은 자, 나중에 삼국으로 분열돼요. 마찬가지. 우리가 저렇게 삼국으로 분열됐을 때 중국도 삼국이었어요. 오케이? 삼국 시대로 분열됩니다. 중국 삼국지 다 아시죠? 자, 조조가 통치하는 것이 뭐예요? 위. 그 다음에 유비, 촉. 그 다음에 손건, 오죠. 그쵸? 여러분들 뭐 위촉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근데 이 전개 과정은 알아야 돼요. 이 위촉어 중에 우리나라랑 가장 근접했던 나라가 위예요. 위.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제가 여러분 고구려가 가장 중앙 집권을 먼저 시작했는데 왜 처음에 백제가 먼저 잘 나갔냐면 실제로 위의 침략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만주에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국과 좀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위나라랑 좀 부딪혔기 때문에 가장 먼저 출발했지만 전성기는 가장 먼저 맞이할 수 없었어요. 중국과 조금 어때요? 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방파제가 여러분 방파막이 여러분 고구려야. 백제나 신라는 좀 안전하잖아요, 그 안에서. 맞죠? 이 외놈들 쪽발이들이 잠깐 쳐들어가지고 좀 그러긴 하지만 조금 어때요? 안전한 편이라고 해요, 두 나라는. 그래서 가장 먼저 전성기는 조금 느리게 맞이했던 거예요. 다시 가서. 자, 아무튼 간에 위촉으로 갈라져서 싸웠던 나라가 이제 중국 삼국시대입니다. 거기서 이제 누가 통일하냐? 자, 위가 통일하죠. 그렇죠? 그렇죠? 위가 통일해서 국호를 뭐로 바꾸냐면요. 진이라 바꿔요. 이걸 서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 민족들, 이게 한족들이죠, 여러분들. 중국 민족들. 자, 얘네들이 항상 두려워하는 게 북방이 뭐였어요? 오랑캐들이었죠. 뭐 흉노나 선비나 이런 애들이죠. 자, 걔네들이 5개의 오랑캐들이 이쪽을 침략합니다. 오호라 그래요. 오호. 5개의 오랑캐들이 자, 위나라를, 그러니까 진나라를 침략을 한 거예요. 뭘 노리고 들어온 거예요? 기름진 평야를 있죠. 노리고 들어온 거예요. 식량 때문에. 얘네 떠돌이니까.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야, 애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그냥 여러분들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2개로 갈려요, 여러분들. 갈립니다. 잘 보세요. 일단 오호가 쳐들어서 진을 침략했죠. 여기서 일부 유민들은 탈출해요. 중국들이 일부 유민들 탈출해. 탈출해서 중국의 남쪽으로 내려가서요. 중국의 남쪽으로 탈출해서 뭘 세우냐면 동진이란 국가를 세우게 돼요. 동진. 그러니까 중국에 여기서 탈출한 애들은 남쪽으로 남하해가지고 동진이라는 국가를 세웠다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탈출하지 못한 애들은요. 이 5호의 지배를 받았겠죠. 맞지? 그래서 이 5호들이 바로 북쪽에다가 중국의 북쪽 부분에다가 16개 국가를 막 만들어요. 이게 5호 16국 시대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북쪽은 5호가 16개 국가를 막 만들고요. 남쪽에는 동진이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중국이 남과 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갈린 거예요. 이걸 중국의 남북국 시대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세기 정도에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중국은 무슨 시대였던 거예요? 남북국 시대인 거예요. 남북국 시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럼 16국에서 여러분들 우리하고 부딪히는 게 어떤 나라냐면 전진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전진. 뭐 이런 나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후연, 뭐 전연. 아마 어차피 책으로 집어넣으면서 다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16개 국가 다 외울 필요 없고요. 뭐 하는 애들인지 알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냥 하나하나씩 제가 몇 개만 찝어줄 거예요. 알겠죠? 자, 아무튼 16개 난립. 남쪽에선 동진이 따로 가고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다가 자, 나중에 여러분들 동진은 나중에 몇 개 국가를 거쳐서 양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양나라. 그리고 북쪽은 따로 여러분들 북위라는 나라로 이제 쭉 가기도 합니다. 북위. 그러니까 북과 남진 따로 가고 있죠. 그치? 그러다가 여러분들 6세기 말에 이게 5세기예요. 5, 6세기예요. 6세기 말에 양과 북이 이후의 나라들을 통일한 나라가 무슨 나라냐? 이건 꼭 외워야 돼요. 수라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수. 수가 중국 남북을 통일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수가 망하고 나서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당나라로 넘어가게 돼요.
당나라. 여기까지가 우리 삼국과 통일신라 시대 맞물리는 부분이에요. 중국과. 자, 그러면 이걸 왜 얘기해줬냐면 여기 때문에 해준 거예요. 잘 봐요. 잘 봅니다. 잘 봐요. 저건 어차피 나중에 또 책으로 해줄 거예요. 영량하고 무왕 잘 봐요. 그 다음에 진평은 잘 봐요. 자, 처음에는 백제 전성기예요. 그 다음에 전성기는 고구려예요. 6세기는 백제 배신하고 신라가 최고였죠. 그리고 고구려도 신라한테 타격을 많이 받았죠. 맞지? 자, 그러니까 오히려 6세기 말 가면 자, 누가 왕따가 된 거예요, 여기서. 자, 신라가 완전히 왕따가 된 거예요. 봐봐, 5세기만 해도 지금 신라 백제가 동맹이었고 고구려가 왕따 아니었어요? 그지? 근데 6세기 말에는 신라가 왕따 된 거지. 배신했으니까. 그럼 오히려 둘이 어떤 둘이 연합하게 될까요? 그래요, 둘이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굴 공격했을까요? 그쵸, 신라를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쵸, 신라를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해요. 그럼 신라는 지금 왕따가 됐죠.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쪽발이지. 일본 왜 있죠? 왜는 원래 처음부터 백제나 가야라는 나라하고 친했어요. 신라는 여러분 내물왕 때 얘기해 줄 거예요. 신라하고 외하고 사이가 안 좋은 점. 책을 해줄게요. 자, 아무튼 자, 이제 왕따가 됐어요. 한편 중국 보니까 지금 남과 북으로 갈려졌던 게 누가 통일한 상태예요? 수라는 나라 통해서 수가 지금 들어섰어요. 그러면 신라가 지금 자기 내부 사정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죠. 맞지? 자, 그래서 진평왕 때 수나라에 뭘 보내는 거예요? 외교 문서를 보내 누구를 좀 쳐달라고 부탁했을까요? 이때 이거 쓴 사람도 외우긴 해야 되는데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 외교 문서를 써서 누구를 쳐달라 했을까요? 그치, 고구려를 쳐달라는 거야. 오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외교 문서로 인해 수와 신라는 뭐가 체결됩니까? 동맹관계가 체결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후의 상황은 뭐가 진행됐겠어요? 영량왕 때 뭐가 진행됐겠어요? 바로 고수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고수 전쟁. 수나라하고 이제 고구려하고 전쟁이 벌어진 거죠. 진평왕이 도움을 요청해서. 오케이? 대표적인 전투가 뭐예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의 무슨 전투예요? 안 들어봤어요? 위인전 정도 읽어 안 넣으셨나? 자, 살수대첩. 그쵸? 살수대첩의 유명한 사건 있죠? 이거는 책에서 하면서 얘기 다 해줄게요. 그래서 살수대첩 뿐만 아니라 다른 전투에서 수나라를 다 이겨요. 거의 한 번도 패배를 안 합니다. 고구려가요. 그러니까 수나라는 점점점 나약해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슨 나라로 변했어요? 당으로 간 거야. 오케이? 어떻게 가냐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시험에. 우리 중국 역사 아니니까. 자, 그래서 결국 수나라는 멸망하고요. 수나라는 멸망하고, 자, 이후에 여러분들, 진평 이후에 드라마 있었죠? 예쁜 연예인이 했었죠? 선덕여왕. 그쵸? 근데 선덕여왕은 여러분 정치사에서 죽어도 안 물어봐. 걱정하지 마. 이 여자는 여러분 문화사에서밖에 안 물어봐요. 문화재의 여왕이에요. 문화의 여왕. 여러분 알고 있는 첨성대 있죠? 그럼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선덕여왕은 정치사 안 물어보면 그냥 넘깁니다, 일단. 그리고 그 다음 즉위한 왕이 누구냐면 진덕여왕이에요. 진덕여왕. 여기서는 정치사에서 이 여자는 나와요. 자, 진덕여왕이 즉위했고요. 자, 한편 백제는 무왕 이후에 의장이라는 마지막 왕이 즉위한 거예요. 그럼 무왕은 아무 얘기 안 했죠? 무왕은 이것도 문화사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냥 정치사 얘기 하나 해주면 안 해도 되지만 끊임없이 뭐 한 거야? 진평왕과 무왕은 뭐 했겠어요, 둘이? 조그만 전투를 막 치는 거지. 누가? 고구려가 수나라고 전쟁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봐요. 혼자 지금 신라 혼자 고구려 백제 다 상대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수나라보러 고구려 좀 쳐줘라. 그리고 백제와 신라는 둘이 싸웠던 거예요. 막 계속 싸워요. 이 과정에서 계속 싸웁니다. 둘이 상황에서. 그럼 안 물어봐요, 시험에는. 자, 이후에 여러분들. 자, 영량왕 이후에 고구려는 영유왕이 즉위했고요. 자, 이후에는 무슨 왕이 즉위하냐? 보장왕이 즉위합니다. 보장왕이 고구려의 마지막 왕. 그 다음에 백제는 마지막 왕이 의자왕이에요. 그리고 신라는 자, 진덕여왕까지. 일단 여기까지가 삼국시대 마지막 여왕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서 또 사항을 알려줄게요. 자, 수나라가 고구려에게 패배해서 망했다 그랬죠. 그리고 무슨 나라가 탄생한 거예요? 중국에서. 당이 탄생했지. 여전히 신라는 이 상황에서도 왕따죠. 이 왕이 즉위해서도 왕따잖아. 그러니까 여전히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어요? 중국에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래서 당나라에 똑같이 뭐 한 거예요? 외교 문서를 보낸 거야. 이때 간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누굴까요? 김춘추입니다. 김춘추. 자, 신라의 영웅이죠.
자, 김춘추를 보내가지고 당나라의 이 왕, 태종 이 황제하고 협상을 해요. 협상에서 나온 안이 뭐냐면, 신라하고 당과 연합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치? 고구려의 땅은 당에게 넘길 테니, 그 나머지 땅은 우리의 땅으로 인정해달라. 이런 협상이었어요. 그게 타결됨으로써 바로 무슨 동맹이 체결된 거예요? 나당 동맹이 체결이 됐던 겁니다. 이때. 알겠죠? 그래서 진덕여왕 때는 수나라 이후에 탄생한 나당 동맹이 체결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요때쯤에 이제 백제는 의장이고, 신라는 여러분 무슨 왕이었냐면 영유왕이었다는 거예요. 영유왕. 오케이? 근데 영유왕은 이 영유왕하고요 성향이 달라요. 영유왕은 주로 중국과 싸웠죠. 수나라랑 전투를 했잖아요. 근데 영유왕은 뭐 하려고 했냐면 당과 친선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너무 많은 방파제 역할을 한 게 고구려예요. 너무 많이 싸우다 보니까 어때? 국력이 계속 약해져 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당과 오히려 친하게 지내보려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실제 우리 역사는 그렇게 전개가 안 됐죠. 그쵸?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들, 연개소문이라는 장군이 나타나서 정변을 일으킵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누굴 죽였을까요? 영유왕을 죽이고 누굴 올린 거예요? 그쵸? 허수아비 보장왕을 올려놓고 지가 집권한 거야. 됐어요? 그러면 연개소문이 정변을 이렇게 군사 보장을 올려놓고 당연히 당과 친선 관계를 파기시켰겠지.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하고 당나라는 또 뭐가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당과 친해질 뻔했어요. 그러면 이 나당 동맹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연개소문이 나타나서 이걸 파기해버렸기 때문에, 그쵸? 다시 당과의 대립관계로 이어져요, 고구려는. 됐나요? 자, 그러면 나당 동맹이 세워지고 이제 여러분들, 이 김춘추는 나당 동맹을 만든 공헌한 인물 아니에요. 그치? 그 영향으로 무열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김춘추. 자, 무열왕으로 즉위하게 돼요. 물론 이제 성골진구려에서 이거는 또 사회 파트에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왜 진덕여왕에서 무열왕인지, 왜 여왕들이 했는지 다 얘기해줘요. 일단은 그런 거는 여기서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무열왕이 즉위하고 공식적으로 무슨 연합군이 만들어졌을까요? 나당 연합군이 딱 공식적으로 이때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친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가까운. 뭐부터 쳐야 돼요? 사실 이런 이유도 있어요. 야사로 보면 일단 가까워서 백제부터 친 건 맞아요. 나당연합군이. 백제부터 친 건 맞는데 야사로 보면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이 김춘추의 사위와 김춘추의 여동생이 있거든요. 김춘추의 이 딸이 있거든요. 딸이 여러분들 저 신라에 이제 어디냐 대야성이라는 성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춘추의 사위가 대야성 성주고 거기에 자기 딸을 혼인시켰던 거야. 근데 대야성을 친 게 누구였냐? 백제 의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김춘추의 사위하고 그 다음에 딸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유로 백제부터 친 이유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나당연합군이 처음부터 공격한 건 뭐다, 여러분들? 그쵸, 백제입니다. 자, 백제 수도 어디예요, 지금? 한성이에요? 서울이에요? 아니면 웅진이에요? 사비예요? 사비죠. 그죠? 사비성 목표로 진격해 간 거야. 여기서 이제 끝까지 백제 지키려고 했던 거, 영화도 있었어요. 조금 됐어요. 막 욕하는 영화. 몰라요? 계백 장군이 항전했던 어디예요? 모르시는구나. 황상벌 전투죠. 황산벌 전투. 여기서 백제 계백이 끝까지 항전하죠. 자기 자식 부인 다 죽이고 끝까지 항전하러 갑니다. 왜 죽여요? 왜 죽여요? 만약에 그쵸? 망하면 그 지배층의 여러분 아내와 자식들이 뭐가 돼요? 다 첩이 되거나 노예가 되잖아. 그러면 계백은 죽인 이유는 이미 우리는 끝났다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그냥 목숨 걸고 싸운 것 뿐입니다. 이 게임이 안 됐어요, 이거는. 숫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거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군대가. 2천이면 한 2만 된다고요.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전투에서 지고 백제는 어떻게 돼요? 사비가 함락됨으로써 의장은 당나라에 잡혀가고 백제는 공식적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백제 멸망. 이렇게 됐습니까? 자, 백제 멸망하고 그 다음 이제 누구 공격해요? 두 번째가 그쵸, 고구려였겠죠. 그쵸? 자, 고구려 공격합니다. 자,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국력이 없기 때문에 자, 고구려도 힘없이 멸망하고 말아요. 됐나요? 자, 그럼 결국 신라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두 나라를 멸망시킨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또 누가 뒤통수 칠까? 좀만 힘내요. 힘들어도. 누가 뒤통수 칠까?
자, 당이 또 뒤통수 칩니다. 당. 원래 협상은 뭐였어요? 그쵸? 고구려의 영토만 주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맞지? 근데 당이 우리 국내에 설치한 3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안동, 도호부. 안동, 도호부. 그 다음에 계림, 도덕부. 그 다음에 웅진, 도덕부. 도호부, 도북부 이런 말은 안 해도 돼요. 도덕부, 도호부는요, 관청이에요. 감시관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구려의 영토예요. 안동이 안동. 글씨를 제가 미안합니다. 그지같이 써놨냐. 자, 안동. 자, 고구려의 옛 영토에 감시기구 설치했고, 웅진은 여러분 고구려의 옛 수도죠. 아, 미안해. 백제의 수도죠. 백제의 땅에 이거 감시기구 설치했고요. 계림은 여러분 경주 옛말이에요. 여기다도 뭐예요? 감시기구 설치한 거예요. 그럼 이거 3개를 설치했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한반도 전체 먹겠다는 의미 아니야?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로 무슨 전쟁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래요. 신라 당나라가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때가 무슨 왕이냐면 무열왕 아들이에요. 문무왕입니다, 여러분들. 문무왕. 자, 그래서 문무왕 때 여러분들 배우는 게 여러분들 나당 전쟁을 배울 겁니다. 나당 전쟁. 배워서 결국엔 누가 이기냐? 신라 이겼겠죠, 당연히. 그쵸? 자, 신라가 이김으로써 무슨 통일을 한 거예요? 그쵸? 삼국 통일을 이때 공식적으로 676년 7세기 후반 때 성립을 한 겁니다. 알겠나요?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의인은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이죠. 한계점이 뭔지 압니까? 한계점? 일단 통일 과정에서 누구에 의존했어요? 당에 의존을 많이 했죠? 두 번째가 뭐예요? 영토를 엄청나게 많이 뺏겼어요. 고구려 땅 다 뺏겼어요. 오케이? 그런 게 한계입니다. 영토 축소나, 그렇죠? 외세 의존, 이런 게 약간 한계죠. 됐나요? 오케이? 자, 이후에 그럼 발해는 뭐냐는 거예요. 발해는. 자, 지금 고구려 멸망했었죠, 여러분들. 그치? 자, 고구려가 멸망하고, 그 고구려 유민들이 북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걸 이끄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고구려 장군 대조영이에요. 고구려 장군 대조영. 이 사람이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뭘 세운 거예요? 자, 발해라는 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러면 그냥 발해는 그럼 무슨 나라예요? 고구려 투야. 고구려 투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발해를 배울 때 고구려랑 비슷한 말이 보이겠죠?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북쪽으로는 발해가 세워졌고요. 남쪽으로는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거예요. 자, 한 번만 보고 쉴게요. 한 번만 얘기하고 쉬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자, 얘 처음에는 듣는 사람은 어렵겠지만 나중에 삼국시대 껌이에요, 껌. 나중엔 껌이에요. 쉬워집니다. 처음만 그래요. 자, 처음에는 백제가 율령반포 가장 먼저 했지? 그래서 전성기 맞이해서 고구려 타격을 줬던 거예요. 오케이? 신라는 사실은 여기서 그냥 써주기만 할게요. 신라는 왜군 때문에 잠깐 타격을 받았어요. 왜가 신라 해안에 쳐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발전이 좀 느렸던 거예요. 백제는 왜하고 친했어요, 둘이. 친했기 때문에 왜는 이제 백제와 거의 연합 성격이죠. 그래서 잠깐 타격받아가지고 빨리 성장을 못한 겁니다. 됐나요? 자, 다시. 자, 백제는 전성기 와서 고구려를 침략을 했었죠. 그하지만 소수림망 이후에 광개토대왕 장수왕 걸쳐서 5세기 때 고구려 전성기를 맞이하죠. 그래서 복수가 뭐예요? 계로왕 전사. 그죠? 그리고 수도를 뺏긴 백제가 문주, 동성, 무령왕 거쳐서 국력을 회복해 나가서 성왕 즉위했고요. 자, 신라는 6세기에 걸쳐 지증왕에 걸쳐 쭉쭉쭉 버프왕 때까지 국력을 회복해 나가서 진흥왕이 이제 딱 갔던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버프왕이 율령을 반포해서 진흥왕이 정복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게 되었죠. 기반이 딱 만들어졌지. 그래서 성왕과 진흥왕이 연합해서 누굴 깝니까? 침체기 있었던 고구려를 침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영토를 엄청나게 많이 뺏는단 말이야. 오케이? 자, 하지만 여 상황에서 또 신라가 누굴 배신했다 그랬어요? 백제 성왕을 배신하면서 죽여버리잖아요. 오케이? 자, 이후에 무왕이 즉위하고요. 물론 그 사이에 있는데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무왕이 즉위하고 진흥왕 이후에 진평왕이 즉위하고 고구려는 영량왕이 즉위한 거야. 자, 여기서 왕따 된 게 무슨 왕이에요? 진평왕이 왕따했다 그랬지. 그쵸? 그래서 고구려하고 백제에 무지한 압박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왕따니까 왕따 탈출하려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중국의 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치? 자, 그래서 수하고 동맹관계가 체결되고, 자, 고수전쟁이 벌어지고, 밑에서는 끊임없이 백제와 신라 싸우고 있는 거야. 이상에서 수나라가 멸망하고 무슨 나라 갑니까? 당으로 가죠. 여전히 신라는 당과 연합을 하죠. 맞지? 그래서 무효왕 때쯤 나당연합군이 만들어집니다. 이후 누구 깐 거예요? 백제를 치고
고구려를 쳐서 멸망을 시켰던 겁니다. 됐나요? 자, 하지만 이 상황에서 또 누가 배신을 해요? 당이 그쵸 배신하면서 나당 동맹이 깨져버리죠. 그래서 나당 전쟁이 벌어지면서 신라가 당나라를 몰아내고 삼국통일을 이룬 거예요. 한편 멸망한 이 고구려의 유이민들이 북쪽으로 가서 발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삼국통일하고 통일전쟁 과정이에요. 이렇게 일단 틀이에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되냐? 왕위 업적 다 외워야죠. 아까 봤던 왕위 세습은 누가 했으며 불교 수용은 누가 했으며 그쵸? 다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공무원 시험 수능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수능 같은 경우 이걸로 풀려요. 다 풀려요. 수능은요. 근데 안 돼요. 공무원은 왜 안 돼요? 바꿔요. 예를 들어 아까 어딨지? 율령반포가 법흥왕이죠. 지증왕 때 율령반포를 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어떻게 할 건데요? 외워야 돼요. 오케이? 외워야 됩니다. 자, 10분 쉬고 자, 12시 15분에 마지막 수업 하겠습니다. 자, 10분 후에 들어오세요.